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혼란과 또 온 국민을 이 혼란 속에서 똘똘 뭉치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게 만든 그 장본인 하마스는 도대체 누구이고 또 가자지구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자지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번 전쟁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이제 팔레스타인은 뭔지 또 하마스는 뭔지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못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 내쫓고 이 땅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유대인들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블레셋이라 그래.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팔레스타인이 된 겁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블레셋의 5 방백 도시라고 해서 가드와 에스골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그리고 5번째로 가사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 에스글론, 지금 아시켈론이라고 하고요, 아스돗, 에슈돗이라고 해서 지금도 다 있습니다. 에그론도 있고 가드도 있고. 그런데 이 가사라고 하는 데가 지금 현재의 가자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저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왔거든요. 또 가사하면 우리가 그 기억에 남는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끌려가가지고 눈이 멀고 그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하고 죽었던 데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가사하고는 한 3,000년의 악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하마스를 얘기하려면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이전에, 바로 1년 전에 1947년에 유엔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누죠. 여기에 유대인도 살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까 이걸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여긴 유대인 국가를 만들고 여긴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모여 살아라,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그 나눈 데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도 또 둘로 나뉘어져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서쪽에 있는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서안지구. 그 지역하고 그 서안지구 안에 여리고도 포함되고 또 사마리아도 포함되고 저 예루살렘과 남쪽의 헤브론과 베들레헴,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서안지구에서 한참 떨어진 이스라엘의 남쪽에 저 이집트 국경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가자지구라고 하면서 여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둘로 합쳐지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기도 힘들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갈라놓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엔이 이스라엘 구역과 유대인 구역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구역을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에 어디도 유대인들만 100% 완벽하게 모여 살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에도 아랍 사람들이 100% 모여 사는 데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아랍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요. 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은 동네를 여기는 이스라엘 구역, 그리고 비교적 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를 팔레스타인 구역,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유엔의 그 영토 분할 이후에 1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아랍 사람들의 땅이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불만을 가졌던 주변 아랍 국가들, 옆에 있는 요르단, 밑에 있는 이집트, 저 북쪽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막 흥분해서 그러는데 오히려 이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그다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1948년 이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만 해도 유대인 동네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잘 살았고요. 또 아랍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생기면서 완전히 국경처럼 갈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뱅크에 있었던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이 거부감을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조직이 생기냐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이 PLO 조직의 수장이 바로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이 조직을 이끌게 되죠.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들면서 이 유대인들은 유럽이나 서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땅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현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직되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다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서한 지구에 살고 있고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이 아랍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국가 없이, 정부 없이, 또 어떤 조직의 그런 관리 필요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부족 사회였죠. 국경의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다가 풀이 다 뜯어지면 이 양떼들을 이끌고 또 천막을 걷어서 저 동네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가족들 단위로 움직이면서 살면 되지 굳이 무슨 국가가 우리를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LO가 생기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조직의 힘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에 너무 순응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우리 운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게 하면서 이때부터 이 PLO 조직과 함께 테러 조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검은 9월달이라고 이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테러 조직들을 이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LO와 검은 9월단 말고 또 다른 막 테러 조직들이 여기서 생깁니다. 서한 지구에서. 이 조직들이 이스라엘 쪽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테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 이 테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에 대해서 민감한지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딴 팀에서 이스라엘을 촬영하는데 좀 여러 가지 팁을 달래요. 촬영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테러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다. 노이로제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촬영 장비가 들어있는 촬영 장비 가방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시꺼매요. 이 교회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칠판도 하얗고 피아노도 하얗고 다 하는데 방송국에 있는 장비들은 다 시꺼매요. 절대로 장비가 들어있는 이 가방을 놓고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랜다. 그게 폭탄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여튼 이 방송국에 있는 인간들은 말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거를 몰카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으려고.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가방을 휘 돌리면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폭탄 던지는 건 줄 알아요. 이 정도로 이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만 해도요. 이 식당이나 카페 갈 때는 반드시 식당 앞에 보안요원이 있습니다. 카페도 그래요. 노천 카페에도 반드시 보안요원이 그 입구에 지키고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몸을 이렇게 수색을 하고 가방을 열어보고 그런 다음에 오케이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까봐.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안 통합니다. 왜냐? 네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검문 검색을 소홀히 할 거를 예상하고 테러리스트들이 네 가방에 너도 모르는 폭탄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끝나고 나올 때는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들어가서 커피 3잔 마셨으면 한 잔에 4,000원씩 12,000원만 내면 되는데 거기에 3,000원을 추가합니다. 그게 뭘까요? 보안 검색 비용이에요. 아이씨 무슨 가방 이렇게 한 백 개 하고 돈을 3,000원을 받아 처음에 불만스러웠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모든 식당이 다 이렇게 검문 검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당은 또 검문 검색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아랍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검색비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을 내도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았던 세월이 196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하도 테러를 당하니까요. 이거를 테러를 막으려면요. 테러리스트들을 사전에 잡으면 좋지만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나 잡아가십시오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막 생각지도 않은 데서 뻥뻥뻥뻥 터지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게 있냐면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지만 법으로 그렇게 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반드시 6배로 보복을 한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버스에 있던 유대인 2명이 죽었어. 너네는 12명 죽을 줄 알아. 그러니 이게 12명이 죽게 되면은 또 12명 죽은 사람의 가족이든 누구든 와서 또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또 테러를 일으키겠죠. 그럼 또 6배 보복이 되겠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던 게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피에로와 그 검은 9월단이 생각했던 이 검은 9월단은 옛날에 1972년도에 미넨 올림픽 때 그 선수촌에 있던 이스라엘 선수들을 총으로 다 쏴 죽인 데가 이 검은 9월단이에요. 무서운 조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림픽에 가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쏴 죽인 거는 뭐냐면은 걔네들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빅 이벤트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수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그 주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게 검은 9월단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알려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야세르 아르파트가 다른 테러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테러를 일으키고 무력 투쟁하고 한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 피에로도 노선을 바꾸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무력으로는 안 되고 말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협상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너네들끼리 잘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겠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냥 공존하면서 살자. 이게 두 국가 해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국가 해법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국가 해법을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아라파트를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세 사람에서 너네들 사인해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는 세계적인 그 협정이다 해가지고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의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무력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거야.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무슨 소리야? 이 땅은 우리의 땅인데 팔레스타인 아랍 애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 오히려 그건 더 잘못된 일이지. 이 이스라엘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까지 우리가 먹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양쪽에서 불만을 많이 퍼뜨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작 라빈이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야사르 아르파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유대인 청년이 과격하죠. 총으로 쏴가지고 총리를 암살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말이 이 이스라엘도요,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요, 의견이 통일이 잘 안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그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이들이 이 이합 집산, 그냥 오합지졸, 그 다음에 불평 불만,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무슨 평화협정이고 어떻게 쟤네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얘기죠.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말이 안 돼. 평화협정은 무슨 평화협정이야. 우리는 끝까지 무력으로 싸울 거야. 이러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겨난 이 과격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바로 하마스라는 겁니다. 이 하마스는요,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하고 우리 사이좋게 그냥 정기 좋은 거 아니까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무슨 소리야?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전부 다 이 북구동에서다 집어넣어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마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총과 칼과 폭탄을, 모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폭력 조직입니다. 이 폭력 조직이 이 하마스라는 이 말을 아랍어로 얘기하면 이슬람 저항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하마스라는 말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그대로 하면은 폭력 단체가 되는 겁니다. 하마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이 폭력 단체다라고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피로라고 하는 야세르 아르파트하고 하마스하고 두 개의 극단적인 이 조직이 생겨나게 됐는데, 2006년도에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웨스트뱅크 안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어요. 그 전에 하도 이 야세르 아르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피에로가 한 15년 이상 그 웨스트뱅크를 장기 집권하면서 이슬람 특유의, 그건 이슬람이 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원래 정권을 장기 집권하면은 생기는 일이지만, 거기에다가 이슬람 문화가 접목이 플러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웨스트뱅크가 부정부패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은 말도 못하게 피폐해져 가는데, 이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UNRWA라고 해서 유엔 난민 기구가 있어요. 여기와 또 전 세계에서 돈 좀 있다라는 나라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 돈을 다 지원을 받아서 이 돈을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썼으면은 지금 이 웨스트뱅크는 미국 이 뉴욕보다도 더 잘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야세르 아라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웨스트뱅크에 가면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저는 그때 세대이기 때문에 알죠. 1970년대에 제가 면목동에서 살았는데 소위 말해서 철거민촌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철거 단원들이 와가지고 막 집을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왜 이렇게 우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북한에서 간첩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동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북한에 가서 주민들한테 보여줬대요. 봐라, 이게 남조선 애들이 이렇게 거지같이 산다. 거기 모델이 우리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했던 저의 그 면목동 모습이 지금 딱 웨스트뱅크 가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웨스트뱅크가 전부 다 거지같이 사는데 중간중간에 정말 유리의 성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들은 뭘까요? 그 팔레스타인 난민 그 사람들 중에도 거기서 또 재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벌이 뭡니까? 이 재벌 집에 가면요, 가봤어요. 이 교회 바닥에 있는 대리석은 이거는 거기에 화장실 바닥밖에 안 돼. 얼마나 바닥들이 그냥 막 삐까번쩍하고 엊그저께 어젯밤에 TV에서 하는 톡파원 25시 보니까 태국의 어느 그 부잣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변기도 금색으로 해놨더라고요. 금색이 아니라 금변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그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의 재벌집에 가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야, 이거는 웨스트뱅크가 아닙니다. 여긴 중동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두바이 왕족의 집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해서 그지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동정심으로 돈을 막 보내주지 않습니까? 물도 없죠. 전기도 안 들어오죠. 먹을 것도 없죠. 아이들 교육도 못 받죠. 아프니까 병원도 못 가죠. 이런 애들한테, 이런 주민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우리나라도요, 막 200억씩 보내고 그랬습니다. 옛날 정부 시대는.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다 몇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모르나요? 알죠? 돈을 가지고 축적을 했으면은 딴 나라 가서 살든가 자기네 동네의 한가운데다 유리의 성 같은 집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군림하듯이 사니까 그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찢어지게 사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살아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누굽니까? 피에로의 권력 핵심자들이에요. 이런 불만이 계속 쌓여 있다가 2006년도에 투표를 하니까 누가 이제 뽑히냐면은 하마스의 대장이 뽑혔어요. 하마스가 이제 이곳을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마스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웨스트뱅크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재벌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압수해서 이걸 뭐로 할까요? 무기를 사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쏘고 폭탄을 집어 던지고 이런 데다 쓰게 될 것을 걱정한 이 웨스트뱅크 안에 피에로의 권력자들이 하마스가 정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집권당이 됐음에도 필요 없어 해가지고 둘이서 싸움이 납니다. 전쟁이 나요. 하여튼 이 팔레스타인들도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싸움이 나서 결국은 합의를 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얼마나 웨스트뱅크에서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막 총으로 쏘아대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하마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한 40일간을 안 나오고 버팅기는 거예요.
쏠려면 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한 그 교회에 총질을 할 수 있느냐, 총질하지 마라. 이걸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50일간을 버티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둘이 합의를 봐요. 합의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웨스트뱅크는 우리 피에로가 알아서 할게. 저 가자로 하마스가 가. 그래서 그때부터 가자 지구로 하마스가 몰려가게 되죠. 2005년도까지만 해도요, 그 가자 지구 안에는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 사람들이겠죠. 왜 너희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너네 이스라엘 국가 만들었으니까 너네 나라로 가. 무슨 소리야? 여기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니네들이 여기 왜 중요해? 우리 삼손의 무덤이 여기 있고 삼손이 여기서 죽었잖아.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어난 곳보다도. 그래서 우리 삼손이 죽은 데가 바로 여기인데 우리는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조상들의 전통과 이 유대 역사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몇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 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하고 경찰들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리하면서 야야 니들끼리 싸우지 마 저리 가 그러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자지구 안에 유대인 마을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주고, 그래서 2005년까지만 해도 비교적 가자지구는요,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없었어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다 압력을 넣은 겁니다. 왜 가자지구에 유대인들이 있느냐? 얘네들 내보내, 끌어내. 그래서 거길 가해 그냥 저 팔레스타인한테 주라고, 가자 독립국으로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정치인들도 하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다 압력을 넣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가자지고 있는 유대인들 끄집어낼게. 그래서 안 나오겠다라고 뻗팅기던 그 유대인들 집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끌고 가가지고 그 집을 다 뭉개버립니다. 유대인 집을. 그리고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막 강제적으로 다 사지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난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아바 아바 하면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막 몸부림치던 그 유대인들을 다 강제로 끌어냅니다. 2005년도에. 그때부터 이 가자지구는 완벽하게 유대인이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그 땅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마스가 그곳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곳은 그때부터 가자지구는 그냥 평범한 도시,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날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폭탄을 집어던지는 모든 테러리스트들의 집합체가 되고 온상이 되면서 테러리스트 양성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모든 이 곳곳에다가 로켓포와 무기 만드는 곳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것은 로켓이에요. 헤즈볼라가 쏘는 건 뭘까요? 미사일입니다.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 로켓은 여기서 그냥 쏘면 아무 데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해놓고 쏘면은 쫙 해서 저쪽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만 날아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들판에도 떨어지고 학교에도 떨어지고 가정집에도 떨어지고, 이 하마스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간들입니다. 반면에 미사일은 그 앞에 유도장치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저기에 있는 건물을 맞춰서 폭파시키겠다 그러고 발사하면 이 로켓이 쫙 올라가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막 날아가서 꽝 하는 게 이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보다 로켓이 훨씬 더 싸겠죠. 정확도는 엉터리죠.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1000발을 쐈다. 그 중에 500발은 자기네 뒤쪽으로 날아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민간인들이 1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500명은 자기네들이 쏜 로켓에 자기네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애들이 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로켓을 쏘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쏘기 위해서 이 로켓 발사대를 어디다가 하냐면은, 이게 로켓이 폭탄 아닙니까? 터지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니까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한 무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보관하고 아무데서나 발사하면 안 되죠. 사람이 없는 저 들판에 나가서 쏘든지 산에 올라가서 쏘든지 해야 되는데, 하마스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로켓 발사대를 어디다가 만드냐면요, 가정집 옥상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옥상에 만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교실 앞마당에다가 이 로켓 발사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예배드리는 그 이슬람 사원 앞마당에다, 사원 옥상에다 이 로켓포를 장치를 해놓고 이스라엘 쪽으로 쏘게 됩니다. 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데다가도 이걸 로켓포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면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날라오네, 어디서 날라오나, 그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데, 원점 타격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 앞마당이야. 교실뿐만 아니라 가정집 옥상에서 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길 공격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애들은 요번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 눈에만 그런 게 보이는지 몰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 하늘을 날아다니면서요, 얼마나 소위 말해서 삐라죠. 전단지를 뿌리는지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빨리 너네들 민간인들 대피해라. 우리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느닷없이, 원래 공격이라는 건 준비 안 했을 때 느닷없이 해야 더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네 집 옥상에서 우리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날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네 집 옥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 너네들은 몇 시 몇 분까지 반드시 그 집에서 피해라, 민간인이 있다면.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는 안내 방송을 해요. 하늘에서 계속 마이크에다 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할 때 하마스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 있는 민간인들이, 저 이스라엘 군인한테 문자가 왔네. 내일 4시에 우리 집을 공격한다는데 빨리 피해야 되겠다. 여보, 도망갑시다. 애들아, 나가자. 나가려고 그러면 하마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북쪽에 있는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 그런다. 대피하라고 안내방송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서 대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피를 못하게 한다니까.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군 당국이 발표한 그 화면을 보니까요, 이 난민들이 놀래가지고 대피하려고, 남쪽으로 가려고 막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이 도로에 차들이 쫙 밀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트럭이 하나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하마스 특집차가 다닌다잖아요. 이 정도로 땅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땅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 바닥에 있는 이걸 드러내야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마스가 지난 18년 동안 해놓고 요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마스가 어떤 인간들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헤즈볼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헤즈볼라는 또 어떤 인간들이냐? 이거 잘 알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쳐놓고, 너 헤즈볼라가 어떤 인간들인 줄 알아고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1947년에 유엔이 이 땅 영토 분할을 하면서, 이제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 구역으로 정해놓은 데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얘네들 어떻게 되나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여기다가 우리 그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저 아랍 애들은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뒤에 여기다가 나라를 만들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국가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는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가 조직이 돼서 여러분들을 다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세금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수돗물을 놔주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될 건데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고 저 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 생활하던 방식으로는 앞으로 21세기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생기게 되면은 국가에 소속이 돼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되고 국적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면은 당신네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줄게요.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삽시다. 여러분들이 비록 아랍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누리면서 교육의 혜택, 의료의 혜택, 그 다음에 수도와 뭐 전기와 이런 거 다 받아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세금은 내야죠. 우리 유대인도 세금을 내니까 이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민등록 번호도 부여받게 되고 주민등록증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유대인으로 그 민족 정체성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유대인과 똑같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민으로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보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이 대한민국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무슨 푹 뜯어먹는 소리 한다는 너네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그 유대인 구역으로 할당받은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가냐면 아랍 지역으로 할당받은 웨스트뱅크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요 팔레스타인 난민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난민촌은 뭐냐면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살기에도 좀 바쁘고 좁고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남의 동네 아랍 사람들까지 같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아랍 웨스트뱅크로 간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한테 우리는 같이 삽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돌아다닐 때 주변의 아랍 국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유대인들이 너네들한테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니까 듣지 마. 뭐 1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만약에 지들이 뭐 이렇게 뚱딱뚱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쟤네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라고 떠드는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아랍 국가들 누굴까요?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 다음에 저 북쪽의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아니 그냥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거야. 쫓아내는데 얘네들 별로 힘이 없어. 근데 우리 아랍 연합국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넘는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건 게임도 안 돼.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싸움이 시작되면은 걱정하지 마. 3일이면 이스라엘 애들은 끝나.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들이 그냥 짐 싸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열쇠만 들고 우리 요르단으로 와.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물건도 하나도 안 갖고 야 빨리빨리 도망가자. 전쟁 난된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요르단으로 가서 열쇠 하나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형제들이 잘 왔어.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이 보호를 해주는데 진짜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이 딱 나니 이 선언이 되니까 그 다음엔 정말 예정했던 대로 전쟁이 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3일 만에 끝난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애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 전쟁이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아니 10개월 정도 될 줄 알았으면 짐을 싸갖고 올 걸. 아무것도 안 갖고 왔거든요. 열쇠만 들고. 근데 전쟁이 끝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10개월 뒤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주변 아랍 연합군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더 커진 거예요. 못 돌아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요르단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열쇠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요르단 정부 사람들을 욕하죠. 너네들이 어떻게 해준다며? 왜 10개월 동안 질질 끌고 결국 너네가 졌잖아. 우리 어떡할 거야? 우리는 너네 말만 듣고 왔는데. 근데 또 이 요르단이요. 난 몰라. 이제 니들이 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해. 이게 아니라 기다려봐. 곧 우리가 또 전쟁을 해서 저 인간들을 다 쫓아보낼 거야. 가지마. 그렇게 붙잡아 놓습니다. 왜 붙잡아 놓을까요? 붙잡아 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면 안 돼. 요르단 입장에서. 이 난민들이 요르단에 와서 텐트 치고 사는데 처음에는 텐트를 일주일 만에 거둘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대충 브로커로라도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이라도 뭐 또 씌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이건 집이 아니죠. 그래도 거의.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주저앉아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이 요르단 정부가 내줬는데 이 땅에 대한 임대료를 달라 이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면 유엔한테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그 임대료를 계속 매년 얼마씩 지불해 주는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유엔에서 주는 땅 임대료 때문에 지금 먹고 산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더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이 난민들을 향해서 생활비를, 기초생활비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그 돈을 받아 하여튼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요르단 돌아다니면서 쓰니까 경제가 돌아갔거든. 지금 요르단은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아니면은 경제도 올스톱이 되고 국가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르단 정부가 난민들을 향해서 특별히 더 관리를 잘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난민들 중에 승질이 또 불같은 난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뻔뻔한 저 요르단 국왕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암살 작전을 벌여요. 그러다가 그것이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니까 요르단 그 국왕이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면서 이것들 말이야 갈 데 없어서 우리나라에 불러다가 지금 땅을 해서 유엔에다 얘기해서 니들한테 생활비를 주게 하고 우리가 니들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 왕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해. 괘씸한 것들 나가. 그래서 그 암살 시도와 관련된 일부 사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못 가고 저 북쪽으로 간 게 레바논이라는 데로 간 거예요. 레바논에 가니까 또 역시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그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이 요르단에서 쫓겨온 난민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어서 오시오. 그러고 딱 끌어안으면 이거를 누가 봤냐면은 이란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다시 저 이스라엘 놈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놈들을 죽이기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 형제들에게 돈과 무기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라면서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아주 최악의 테러 집단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헤즈볼라라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실 일입니다. 이단들에게 빼앗겼던 그 진리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